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홍구입니다.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네, 홈런 원정대의 또 다른 빅잼이 홈런 원정대 랭킹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이번 주제는 뭔가요? 이번 홈런 원정대 랭킹쇼 주제는 바로 역대급 한국 시리즈 탑5입니다.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는 그 이름만큼, 무게감만큼이나 피말리는 승부가 펼쳐진 적이 많았는데요. 아마 올해까지가 30... 틀리니까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 많고 많은 한국 시리즈 중에서도 딱 5개의 시리즈만 꼽아봤습니다. 5위는 바로 두산과 SK의 2018년 한국 시리즈입니다. 2007년, 2008년 2년 연속 당시 김성근 감독과 김경문 감독이 있을 때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었던 팀이었는데요. 그 두 팀의 대결이 10년 만에 다시 성사가 되면서 굉장한 팬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게다가 앞선 두 시리즈 모두 정규리그 우승팀이었던 SK가 승리한 만큼 두산에서는 서륙전을 펼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SK가 3승 2패로 앞선 상황에서 6차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당 시즌이 사실 두산이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두산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 당연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날 6차전 경기는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쳤던 SK는 메릴 켈리, 두산은 이용찬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 초반엔 SK가 점수를 뽑으면서 3대0까지 앞서 나갔지만 당시 두산에 있었던 양의지 선수가 또 활약을 하면서 4대3으로 역전, 승부가 결국엔 최종 7차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1점차 승부를 이제 끝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두산에서는 9회에 린드블럼을 등판시켰는데요. 린드블럼은 김강민과 한동민을 다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7차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다음 타석이 시리즈에서 6푼대 타율로 굉장히 부진했던 최정이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최정이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극적으로 기사회생에 성공한 이제 SK는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는데요. 연장에서도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장 13회까지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한동민 선수가 두산의 유희관 선수를 상대로 극적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SK가 우승에 한 발 쫙 다가서게 됐습니다. 13회 말에 SK 마운드에 김광현이 이틀을 쉬고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타 백민기에게 슬라이더 4개를 던져서 직선타 아웃, 양의지에게는 패스트볼 3개로 삼진, 또 마지막 타자였던 박건우에게 공 4개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SK 통산 4번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수비팀에서 그 실점을 막으면서 경기가 끝날 경우에는 투수가 마운드에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글러브 집어던지고 포수와 이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남을 텐데, 보통 이런 투수들을 행가래 투수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 행가래를 한다고 해서. 행가래 투수의 역할은 되게 마무리 투수들이 하기 마련이긴 한데, SK 김광현 선수의 상징성을 봤을 때 김광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팀 벤치에서 기용을 했었고, 김광현이 다전차였던 2010년 당시에 SK가 우승을 할 때도 김광현이 마운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박경환 감독 대행이 포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때는 김광현이 이렇게 넙죽 인사를 해요. 마운드에서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여가면서 대선배님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했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면, 이번 2018년도에는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답게 딱 삼진으로 확정을 짓고 뒤를 돌아면서 양팔을 딱 벌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SK는 2010년에서 다시 한번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SK 왕조가 부활했다고 막 그랬는데 또 이번 시즌을 생각하면은 과연 부활한 게 맞는가? 거기까지만 하시고. 네.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진 팀이죠. 현대 유니콘스의 마지막 우승이었던 2004년도 한국 시리즈입니다. 네, 이때 현대의 상대는 삼성이었는데요. 당시 경기 시작 후에 4시간이 넘어가면 새로운 이닝을 열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연장 12회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 처리가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무승부 경기가 3차례나 나왔던 경기였는데요. 한국 시리즈 사상 최다 경기인 9차전까지 진행됐던 진짜 어마어마했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시 삼성의 에이스였던 배영수 투수의 불꽃투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4차전 선발로 등판했던 배영수는 무려 11인 동안 안타를 내주지 않으면서 무실점, 그러니까 노히트 노런 기록을 그것도 무려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이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경기가 결국은 0대0 무승부로 기록이 되면서 공식적인 노히트 노런 기록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적인 면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사실 푸른 피의 에이스로서 불리기에는 충분한 멋진 경기였습니다. 7차전에서는 한국 시리즈 최초의 기록이 2개나 나왔는데요. 1회 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양준혁의 타구가 1루수 이승용에게 직선타로 잡히면서 한국 시리즈 최초로 3중살이 나왔습니다. 또 1회 말에는 삼성 투수 전병호가 1루 주자 브룸바를 견제하는 틈을 타서 대도 전준우가 홈으로 쇄도를 했는데요. 한국 시리즈 최초의 홈스틸이 기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도 오랜만에 듣네요. 대도.
현대가 3승 3무 2패로 8차전을 마치면서 이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9차전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9차전 역시 또한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호구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경기장에 있었던 모두가, 사실 모든 기자들도 아마도 경기를 미루고 싶었겠지만 이미 밀릴 대로 경기가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9차전 경기는 우천 취소 없이 예정대로 경기를 강행했습니다. 선수들은 우중 혈투를 벌여가면서 끝까지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이 2점 뒤지고 있던 9회 말에 현대가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신동주의 타구가 내야에 높게 떴는데요. 이대로 잡았으면은 그 길었던 한국 시리즈가 끝이 날 텐데 이 때문에 박진만이 뜬공을 잡지 못하면서 삼성에게 1점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막강한 소신 조용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용준이 강동우를 땅볼로 처리하면서 결국 정말 혈투로 치면 역대급 혈투였던 거죠. 무려 9경기나 치렀던 한국 시리즈의 마침표가 찍게 됐고 현대 통산 4번째 우승을 확정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조용준 선수의 성적을 보면 굉장히 눈부십니다. 9경기 중에서 무려 7경기에 등판을 했고 12와 3분의 1이닝 동안 3세이브 그리고 평균 자책점 제로를 기록하면서 진정한 수호신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던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선수들은 거의 매일매일 펼쳐졌던 경기에서 투혼을 발휘해야 됐고 또 이상한 규정 때문에 9차전까지 가는 그런 승부를 끌고 가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경기는 볼 수가 없겠죠. 약간 팬들을 당황하게 한 이런 이상한 규정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3위는 바로 삼성과 LG의 2002년 한국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를 꼽은 이유가 있죠. 삼성의 지긋지긋한 한국 시리즈 저주를 끄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그동안 정규 시즌 우승을 그 전까지 8번이나 무려 차지를 했었는데 한국 시리즈만 7번 나가놓고 그냥 항상 삼성은 조연에 불과했거든요. 한국 시리즈 첫 우승까지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쳤는데요. 2002년 LG랑의 시리즈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3승 2패로 6차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삼성이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석점 차로 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7차전까지 가는 것 아닌가 기대와 한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이 시원하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9회 말 1사 1, 2루 상황에서 마운드에는 LG 이상훈이 타석에는 한국 시리즈 20타수 2안타로 굉장히 수렁에 빠졌던 이승엽이 들어섰습니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랑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승엽이 이때 천금 같은 동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 순간에 아직까지 생생한 팬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또 이때 이상훈 선수가 굉장히 또 압도적인 구위와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한 방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승엽이 딱 공을 딱 친 순간 대구구장이 환호로 들끓었고 이승엽이 양팔을 딱 뻗으면서 1루 베이스를 도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 홈런으로 LG 쪽으로 기울었던 흐름이 순식간에 삼성 쪽으로 넘어왔죠. 네, 분위기를 다시 바꿔야 되는 만큼 LG에서도 마운드를 최원호로 교체를 했는데요. 최원호가 던진 바깥쪽 꽉 찬 직구에 마혜영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배트를 돌렸고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시리즈를 끝내는 백투백 홈런이 터졌습니다. 삼성이 이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반지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동안 삼성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저주와도 작별을 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김웅용 감독은 해태 시절 9차례 우승에 이어서 삼성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개인 통산 10번째라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우승을 무려 10번이나 하는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한국 시리즈는 또 패배했던 LG도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김웅용 감독이 이제 신출기무란 선수 기용을 했던 김성근 감독한테 야구의 신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신이라는 별명이 처음 생긴 게 바로 이때부터라고 하네요. 그러나 LG는 그 야신 김성근 감독과 이제 빠이빠이 작별을 고했고 거짓말처럼 LG는 10년간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 선배 빨리 2위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위는 바로 롯데와 삼성이 대결을 펼쳤던 1984년 한국 시리즈입니다. 네, 1984년 한국 시리즈는 이렇게 기억됐다고 하는데요. 최동원에 의한 최동원을 위한 무대였다. 네, 말 그대로 무쇠팔 고 최동원 선수의 투혼이 빛났던 시리즈였습니다. 전기리그, 후기리그로 나눠져서 리그가 운영될 때였는데요. 삼성은 후기리그 우승이 달린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오비의 우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롯데 고의로 패하는 좀 추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하기 쉬울 거라고 여겨졌던 롯데를 한국 시리즈 파트너로 선택하기 위해서 고의로 패배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태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죠. 네, 왜냐면은 당시 롯데는 최동원 외에는 믿을 만한 투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제 삼성은 35승을 합작했던 김시진과 김일용, 트럼선같이 마운드를 지켰고 또 이만수와 장효조가 이끄는 타선도 굉장히 매서웠기 때문에 삼성의 우위를 점치는 전문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야구 몰라요.
네, 야구 모릅니다. 야구 정말 끝까지 모릅니다. 롯데는 최동원을 주연으로 한 고퀄리티 반전 드라마를 집필하는데요. 롯데는 당시 최동원을 1차전 이후에 3, 5, 6, 7차전에 무려 5경기나 등판을 시켰고 그중에서 4승을 최동원 선수가 책임지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동원의 등판 일지를 보면 지금 사실 투수들의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지금은 조금 믿기 어려운 기록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차전에서는 한국 시리즈 최초로 완봉승을 이끌었고 이틀을 휴식한 뒤에 3차전에 또 마운드에 올라서 한국 시리즈 최다인 1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완투승을 이끌었습니다. 팀에 2승을 안겨준 건데요. 5차전에도 등판해서 8이닝 3실점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롯데가 졌습니다. 네, 사실 뭐 경기를 진 것도 진 것이지만 최동원이 완투를 했다라는 것이 롯데에게는 사실 1패보다 더 큰 그 이상의 타격을 줬을 텐데요. 벼랑 끝에 몰린 롯데는 6차전에서 리드를 잡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최동원을 마운드에 올립니다. 잇따른 등판에도 불구하고 최동원은 6차전에서도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롯데팀의 승리를 안겼는데요. 이것만 봐도 사실 최동원 선수의 투혼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정말 거짓말같이 최동원 선수는 다시 한번 7차전에도 선발로 등판하고 맙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7차전에 열렸던 롯데랑 삼성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삼성 타선이 연투에 지친 최동원을 공략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만 롯데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8회 초에 롯데 유두열이 역전 홈런을 터뜨리면서 에이스의 투혼에 화답했는데요. 최동원은 결국 9회 마지막 타자 장태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롯데를 한국 시리즈 정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숫자만 보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 시리즈 7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에 등판을 했고 이닝으로 치면 40이닝. 거의 4경기 이상의 이닝을 다 책임졌다. 그리고 무려 4승을 달성을 하면서 정말 전인미답의 전설을 작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이 상황이었으면 100% 혹사 논란이라는 얘기가 듣긴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약간 철환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어쨌든 그 최동원 선수의 투혼만큼은 굉장히 눈부셨고 이런 또 각본 없는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은 사실 그 최동원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더욱더 두고두고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동원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합니다. 저는 사실 최동원을 어릴 때는 아침마당 패널로 기억을 하게 됐는데 사실 위대한 투수였죠. 네, 홈런 원정대가 뽑은 역대급 한국 시리즈 대망의 1위는 누구누구 바로 한국 시리즈 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로 기록되고 있는 SK와 기아의 2009년 한국 시리즈입니다. 네, 해태 시절인 1997년 이후로 이제 기아 이름으로는 처음이었죠.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손에 넣은 기아, 그리고 김성근 감독 체제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SK가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시리즈 또한 7차전까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차전까지 가는 길에 스플리어링, 기아 롯데의 완봉승, SK 김성근 감독의 한국 시리즈 1호 감독회장까지 나오면서 우승 반지를 향한 혈투가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드디어 10월 24일 두 팀의 운명을 가를 한국 시리즈 마지막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토요일날 이런 명승부가 펼쳐져서 기자들이 천만다행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V10을 노리는 기아는 구톰슨을, 그리고 한국 시리즈 3연속 우승을 노리는 SK는 글로벌을 선발로 등판시켰는데요. 이때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SK의 가을 정권 박정권 선수가 풀홈런을 치면서 거의 폴대를 스치듯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선취점을 뽑으면서 앞서 나갔지만 기아 또한 이를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나지원이랑 안치홍의 홈런으로 1점차까지 따라붙은 기아는 이후에 김원섭의 1타점 2루타로 5대5 동점까지 만들었는데요. 이후 조범현 감독은 8회 초에 이틀 전인 5차전에 선발 등판했던 로페즈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5대5 균형이 9회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운명의 9회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SK는 사실 7차전까지 오기도 했고 워낙 많은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면서 모든 투수를 거의 다 소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6차전에 등판한 이후에 팔꿈치가 아파서 좀 쉬고 있었던 최병용이 마운드에 올라야 했고요. 그리고 1사 후 타석에는 그 나지완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로 전 타석에 사실 이때 안치홍 선수 홈런을 치기도 했지만 나지완 선수가 또 홈런을 치면서 점수를 추경을 했었는데 그 멘트가 기억나요. 그 넘어가기도 전에 캐스터가 넘어갔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확실한 홈런 타구가 그 좌중간에 거의 상단에 나지완이 잡아당긴 공이 그대로 잠실구장 좌중간을 꿰뚫으면서 담장을 넘어간 건데요. 한국 시리즈 역사상 처음 나온 7차전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또 기아가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이 나온 거는 유일하기 때문에 SK와 기아의 전군의 한국 시리즈는 사실 역대급 가장 극적인 경기, 극적인 승부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또 이 역대급 명승부에 못지않은 역대급 승부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두산에, 그리고 선배는 NC에 우승 배지를 걸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진짜 예측 불가입니다. 댓글이 여자 기자분의 정확히 그 예측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그러니까요. 댓글이 우리 친구로 보이던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하면서 내가 언제 뭐 맞는 말 한 적 있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제 과연 두산과 NC와 두산 중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홈런 원정대는 2020 KBO 리그가 끝날 때까지. 어쩌면 리그가 끝난 뒤에도 영상 업로드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잡고 갈 거야. 안녕.